재밌어. 왜? 요약문, 주제문을 나한테 줬잖아.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되게 답답하죠. 이걸 이제 앞에서 찾아야 되니까. 근데 해석만 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 S를 중간에 두고 있죠. 그리고 A하고 S, B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들어간 이 문장하고 B가 들어간 이 문장의 관계가 무슨 관계란 소리야? 이 S가 해석이 어떻게 돼요? as. 아싸야? 이 as 해석 어떻게 해? 울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눈물을 닦고. as 여기서 해석 어떻게 됩니까? 때문에. 기복이 있는 놈이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속상하지. 그러면 A 문장하고 B 문장이 무슨 관계란 소리예요? 인과관계. 누가 원인이에요? B가 원인이죠.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이 접속사가 품어내는 문장의 해석이니까 여기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결과예요. 자, 이 결과를 나타내는 이 문장 안에서 자, after another 동사네요. 동사. exploring one scientific subject 이랬어요. 한 가지의 주제를 탐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after another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after another. 도희야. after another가 무슨 말이에요? another는 다른 거 하나란 소리죠. another죠. 그지? 그러면 하나를 끝내고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를 끝냈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하면 돼? 어떻게? 하나를 끝내고 그 다음 after another. 이어서 여러분들이 문장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환질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환질. 단어를 바꿔봐. 이렇게 하면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가 나오면 뭐 하지 말자라고 한번 바꿔봐. 그러면 이거는 뭐 하지 말자는 거야? 여기에 들어갈 한국어. 뭘 하지 않으면 one 하나 하고 그 다음에 another 또 하나를 하겠습니까? 뭐 하지 않는 거야 이게? 뭐 하지 않는 거랑 같아? 멈추지 않는 거? 뭐 하는 거? 아까 동명이가 말한 것 같은데? 동시에죠. 한꺼번에죠. 한 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한 번에. as long as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so long as. 뭐뭐 하는 한. 뭐 하는 한. 자, 평균적인 탤런트를 가진 자가 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notable work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notable이니까 note가 무슨 말이에요? 적다죠. 적을 만한 것들이니까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죠.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만 한다라면 이런 조건이라면이 as long as가 길다 아니야. 뭐뭐 하는 한이야. 뭐 하는 한? 뭐만 안 하시면 돼? 뭐만 안 하시면 돼? 첫 술에 배부르지 말라고. 한꺼번에 뭔가를 다 해야겠다. 영어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미뤄서 3학년 때 수능을 시작하겠다. 이렇게만 안 하면 평균적인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도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뭐만 하시면 one after another 차근차근만 가시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뭐겠어요? 리마커블이 결국엔 뭐야? 노트블하고 리마크가 그거 아니야? 마크가 뭐야?
중요하니까 표시했을 거 아니야. 중요하니까 적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다시 한번 적어볼 만한 거죠. 집에 가서 복습할 만한 거야. 중요한 거니까.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이거 환질처럼 된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 이해하는 일을 본 거야.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같다는 걸 이해하는 일을 본 거라고. 이해 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다 안 하다 아니야?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야? 결국에 enable은 하다야 못하다야? 하다. 챌린지는 하다야 못하다야? 하다예요? 챌린지가? 이거 조심해요. 도전이라는 게 봐봐. 네가 나한테 도전을 해봐. 네가 나한테 도전을 하면 찬성한다는 소리예요? 반대한다는 소리예요? 이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는 거라고요.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야.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그래, 난 도전해보겠어 라는 게 좋은 뜻처럼 들릴 수 있지만 못한다는 거에 대한 내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고. 어려운 거 그거를 내가 반대하겠다야.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도전이니까. 이건 반대하다 뜻이에요. 못하게 하다. 못하게 하다. 얘는 내가 이따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require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야. 그 다음에 invite니까 뭔가를 하게 하다 쪽에 가깝죠. 하게 하다 쪽에 가깝죠. 얘도 결국에는 하다 못하다야. 그럼 뒤에 봐볼게. 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 내가 문제 풀고 나서 이거는 설명할게요. 요 두 개를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require를 설명해 줄게요. require. 매우 중요한 컨셉이니까 저거 4번 잘 알아도. 얘 중요한 컨셉이에요. 이게 오답이긴 하지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거는. 자, 이제 B번을 보시면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그러냐. 아, 이래서 하나씩을 하는구나. 전에 배웠던 것과 지금 배우는 것. 내가 전에 배웠어. previous. 근데 두 번째 배울 때,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을 어떤 형태로 저장하는 거야? retain, 보존하다. maintain하고 같죠? 근데 re니까 제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정기를 braces라고 하는데, brace 알죠? brace. 그죠? 감싸 안다. 받아들이다. embrace. 근데 교정기를 띄고 나서도 뭐 입에다 이렇게 끼우는 거 아세요? 이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그게 리테이너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자, 먼저 배웠던 거를 보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슨 형태로 보존하기 때문에. 무슨 형태로 얘를 보존해? 새로운 걸 배울 때. 무슨 형태로? simplified야. 자, 내가 이거를 처음에 배울 때는 내 머릿속에 100을 차지하죠. 그잖아. 근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얘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게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서 우리 뇌는 뭘로 바꾼다? 그거를 simplified, 50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 새로운 거를 받아들인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만 하면 average를 가진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도 눈에 띄는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다? 전에 있던 거를 simplified의 모양으로 보존합니다. 뭐 한 채로? 여기서 room은 무슨 뜻이야? 방은 아니죠. 방은 a room입니다. 관사가 없으니까 이건 추상명사야.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 공간이나 뭐뭐 할 가능성.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배우기 위한 공간, 이거는 사실상 여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봐도 알겠죠? 알겠는데 여기 나오긴 나옵니다. 스페이스가 뭐의 동요야? 또 우주 하지마. 우주. 여기 뭐야? 공간. sufficient는 무슨 말이야? 서가 위아래야. sufficient야. 그 동우마야, 동우마. 그래서 그냥 F로 바꿔놓은 거야. sir가 위아래야. sir, 위아래야. 아래가 영어로 뭐야? 아래로 다니는 길. 지하철. 서브웨이잖아. 그럼 위는 뭐야? sir야. 이거 위야, 위.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하다야, 넘치다야? 넘친 거야, 충분한.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 충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가 몇 번이야? 무슨 단어야? 충분한 공간. 만들다. spare, save. 동의어야. 만들다. 만들다. 없애다. 없애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번밖에 없어? 3개. 근데 여기서는 몇 개? 확실하게 XX가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1번밖에 없죠. 이래서 나는 40번이 편하다고. 니네들도 주제문 자체가, 요약문 자체가 주제문이야. 그러니까 끊어있기, 신텍스만 잘 되면 이건 문제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선택지 단어, 긍부정이 분명하니까 풀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require 설명해 줄게요. require는 왜 중요하냐면 봐봐. 여기 A 문장만 보자. A 문장. A 문장 내에서 인과관계를 따져봐. 여기 나와 있는 scientific subject가 remarkable work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야? 여기가 enable. 아까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는 produce로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결과야? 이게 원인이야, 결과야? 이거 결과죠. 알겠어? 그 다음에 얘가 뭐야? 하나씩 하자가 이게 뭐야? 과정과 수단, 원인이죠. 우리는 수단을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 자, 그러면 내가 require로 이 단어를 바꿔볼게. require가 완전히 틀린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평가원이 뭘 좋아하냐면, 자, require를 말하려면 주어 자리에 원인이 나와야 돼. 결과가 나와야 돼. produce는 뒤에가 결과물이야. require가 나오려면 목적어가 필수입니다. 주어한테는. 그러면 이 주어 자리에는 원인이 나와, 결과가 나와. 여기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네가 성적을 올리는 데는 require, 뭐가 필수야? 노력이 필수야. 여기가 원인이야. 그러면 얘는 결국에 지금 평가원에서 뭘 살짝 물어본 거야? 뭘 물어본 거야? 인과관계를 살짝 바꿔놓은 거야,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원어민들한테는 이 작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네 남자친구가 너를 만나고 나서 내가 행복해졌어. 이렇게 인과관계를 말했어요. 근데 원어민들은 인과관계를 안 따져도 돼. 왜? 이걸 바꿔놔봐. 난 널 행복해지려고 만나.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개새끼 이런 소리 들리죠? 그잖아. 이 나쁜 놈 새끼. 인성이 들잖아. 우리는 인과관계를 안 따져도 된다고. 원어민들은 들으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어에서는 그걸 따져야지 이해가 가요. 따져야 된다고. 인과관계를 찾고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원어민들은 우리 같은 외국인들 학습자들은 해석을 했을 때 비슷하게 느껴져요. 이게 만약에 똑같이 주어지면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이 느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인과관계 따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거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이거는 21번부터 24번, 때로는 31번부터 34번 대입학 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주제나 제목 같은 선택지에 되게 잘 나옵니다. 원인과 결과를 바꿔놓고 출제를 해요. 그러면 애들한테는 그게 똑같이 보여요. 일단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명사가 똑같잖아. 이거 바꿔놔도 똑같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정반대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부정어는 있고 없고가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가르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인과관계가 바뀌어 있으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비슷하잖아요. 이해가? 마지막. 이것도 이제 바꿀 때가 됐나 보다. 자꾸 떨어지네, 단추가. 마지막. 자, 41번과 2번의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41번과 2번의 장점.
이게 작년 수능까지는 41번이 2점, 42번이 3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2점, 2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말씀드릴게. 얘는 42번을 푸는 겁니다. 41번을 푸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2분이라는 시간을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다 보면 얘가 풀려요. 그래서 얘는 뭐에 장점이 있냐? 점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점수가 줄었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얘는 시간 효율성이 수능 문제 중에 두 번째로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몇 번이겠어? 당연히 43, 4, 5가 제일 좋죠. 그죠? 그래서 얘는 문맥을 푸는 겁니다. 즉 30번 문제 풀이하고 똑같아요. 30번 문맥. 문맥이니까 선생님, 자, 문맥이니까 뭘 물어보는 거다? 평가원이 물어보는 출제 포인트는 뭐다? 이 단어의 앞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본 겁니다. 여기에 적합한 단어를 판단할 수 있느냐를 본 겁니다. 문맥을, 컨텍스트를 볼 수 있느냐예요. 앞문장과 뒤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연결된 단어로 볼 수 있느냐를 본 겁니다. 자, A 앞에는 뭐가 있어? speaking 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앞뒤 반대로 돼 있어야 돼요. 이해가? 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앞문장하고 같다고 일단은 단정 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문맥을 풀 때 올해의 문맥은 내가 반드시 주제문을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제문에 맞는 앞뒤 문장 내용이 중요해요. 주제문. 그래서 앞 내용을 살짝만 볼게요. however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주제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말을 안 해버리는 것이야. 뭐 하려면 네가 만약에 과장, 어떤 이야기를 과장해서 말하는 것에, 그죠? 네가 기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야. 과장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면 뭐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야? 바로 아무 말 안 하면 돼.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아무 말 안 하고 살 수 없죠. 우리 동명이처럼 이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현실적인 선택권이 안 돼.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야? 과학자야. 책임감을 느끼는, 어디에? 알려줘야 된다. 누구한테? 대중들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정보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적 근거를 줘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과대 광고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과학자들은 뭔가의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정책 결정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즉 다시 말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인 거야? 미디어. 자, 과학자가 대중들에게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게 미디어는 이런 장점이 있죠. 뭐 하는데? get out.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알려준다? 따라서 이점이 대중매체가 이득이다.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죠. 이거 보라는 얘기야. 어렵지 않지? 근데 조심해야지. 이 뒤에 나오는 번호는 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it이 누구야? 대명사 잡아야 돼요. 대명사 안 잡으면 문맥, 컨텍스트는 놓칩니다. 자, 이제 B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but이 나와 있어요. 지금 but. 그러면서 run the risk라고 그랬습니다. 위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요? it이 누구야? speaking이죠. 내가 대중매체에 나가서 말을 하는 것은 늘 위험성이 있어요. 뭐에 대한? 오해. 오해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증명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잘 봐, 여기 결론을 잡아줬어요. 결론. hence. 결론. 그래서 얘가 정답이죠. 뭐에?
제목에. 이게 주제문이죠. 따라서 내가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누구다? 뭐하는 경향? 매우 개인화되어 있다. 말을 할지 말지는 개인화다. 이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41번 정답 몇 번? 개인에게 달려있다. 몇 번? 말을 할지 말지. 2번이죠. 개인에게 달려있다가 과학자의 초이스로 바뀐 거야. 과학자의 선택, 즉 개인화에 있다. 뭐 하는 거? 근데 요게 조금 어려웠죠. 말을 하다를 수동태로 exposed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중들에게 노출되다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나가서 말을 하다. 이걸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이득이라고. 42번을 풀다 보면 41번 풀 수 있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딱 나왔는데, 주제문은 나왔는데, 뭐야?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냐? 얘들아? 이거 뭐 할 때 쓴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거 뭐 할 때 쓴다 그랬어요? 이게 계속 나왔죠. 9월 모의고사 풀 때도 나왔고, 3학년 거. 이번에도 나왔었고, 또 나왔습니다, 이거. 뭐 할 때 이거 쓴다 그랬어요? 시간대조. 이항대리. 시간대조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그 얘기 했잖아. 이 글의 요지가, 예,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런 장점도 존재하죠. 그래서 과학자가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시간 대립. 그러니까 오늘날과 옛날의 차이성. 이러면서 여기에 선택지가 A 나오면 여기에는 B, C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주제문의 반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제문도 바뀌어 있죠. 이해가? 이렇게 낸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B와 C는 언제적 과학자야? 요즘 시대의 과학자야? 아니야. 옛날 과학자야. 이 안에 들어가 있죠. 5번과 6번 문장에 들어가 있죠. B하고 C는 옛날 과학자입니다. 시간적 대조예요. 그러니까 it was unusual.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 누가? 과학자가 어떤 결과물? 미디어에 관심을 받을 만한 주제를,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러면 틀리게 보이잖아. 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며. 이런 위험성은 있지만, 근데 갑자기 바뀌었죠. 왜?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니까 과학자들이, 수인아, 과학자들이 미디어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 안 해? 옛날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물다고 나와 있잖아요. 드물다. 레어하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맞죠? 반대로 돼 있다고. 옛날 과학자들은 대중들에게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무니까 수인아, 만약에 대중들 앞에서 나가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을 받겠어요? 비난을 받겠어요? 만약에 이 시대에 미디어 앞에 나가서 대중들에게 뭔가를 과학적 성과를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과학자 학계에서 칭찬을 받겠어요? 비난을 받겠어요? 비난을 받겠죠. 뭐 하는 사람들? 몇 안 되지만, 이때의 기준을 보면 몇 안 되지만, frequently, 매체에 가서 뭔가를 알리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죠. 왜? 그리고 그 위에 단서가 정확히 나와 있죠. 이게 매우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 few, 많다야, 적다야? 몇 안 되는 미디어 컨트랙트, 그러니까 거기는 없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미디어 컨트랙트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는 not이에요. not. 미디어와 컨트랙을 맺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고. 예상되어지고 그 다음에 encouraged. 이거 하지 말라고 encourage가 된다고.
미디어들하고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아, 칭찬을 받아? 비난을 받죠. 그러니까 B번하고 C번에서 위험했죠. 갑자기 미디어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책임감이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현재 매우 다시 달라졌다고 글이 다시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다시 올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시험 문제, 그죠? D, E 나온 겁니다. 이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걸 조심해야 돼. 얘들아, 분명히 정책과 대중들에게 알린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럴 때는 미디어가 매우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지가 살짝 남아있죠. 장점만 있어? 이 단점이 있죠. 이제 요거 시험 문제 낸 겁니다. 뭐? 대조예요. 대조. 또 나온다니까. 대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대조를 나타낼 때 대조는 선생님이 역점하고 다르다 그랬죠. 대조는 추가의 개념이라 그랬지. 자, 봐봐. D하고 E로 넘어갈 때 동명아 여기 잠깐만 봐봐. 이게 만약에 역점이라면 이 글의 요지는 D입니까? E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역점이라면 이게 D에서 E로 넘어갈 때 이게 역점이면 이 글의 요지가 D여야 돼요? E여야 돼요? E여야 되죠. 역점은 뒤집는 거잖아요. 앞에 거를 부정하는 게 역점이야. 그런데 대조로 가면 이런 애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애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조로 가면 이 글의 요지는 D예요? E예요? 둘 다죠. 이게 핵심이라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 여기 봐봐. 과학자가 대중들에게 알려야 되는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요소만 있습니까? 부정적인 요소만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 있습니까? 둘 다가 있죠. 이거는 대조로 간 거예요. 대조. 자, 대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배운 것처럼 in contrast도 있지만 뭣도 있어요? 우리 형은 짜장, 나는 짬뽕. 자, 그럼 분명히 대조죠. 우리 형은 짜장, 동시에 우리 형은 짬뽕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도 된다고. 이거를 시험 문제 낸 거라고요. 이게 디자인된 시험 문제라고. in contrast 안 줬잖아. 근데 이 두 개는 내용이 반대여야 돼. 요게 포인트예요. 이해가? 이거 일부러 바꾼 거야. 이거 in contrast 너도 맞아. 봐봐. 자,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날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finding, 자, 깨닫고 있습니다. 뭘 깨닫고 있냐면 지가 오히려 즐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대중들하고 맞죠? 관심을 받아요. 그죠? 어드밴티지, 이득이 있어요. 대중매체에 나가는 게 오히려 이득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즐기고 있어요. 관심 받는 걸. 유명해지는 걸 즐긴다고. TV에 맨날 출연하는 과학자들 한번 봐봐. 자, 동시에 other, 약간 at the same time other, 동시에 다른 애들은. 자, 여기서 무슨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대조의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하는 사람도 있어? 그 대중들에게 나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와야 된다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피해야죠. 이 사람은 리스크를 싫어한다니까. other가 나오잖아. other. 아, 이건 대조구나. 오늘날의 사람들 중에서도 자, 과거 첫 번째 위험한 거 과거. 그러면서 주제가 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과학자들 중에 미디어로 나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나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비난을 받아. 근데 다시 오늘날로 돌아왔으니까 미디어에 집중을 받는 거를 즐기죠. 그러나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는가 동시에 이런 사람도 존재하는 거야. 이게 대조의 핵심이야. 알겠어? 이게 대조라고. 대조. 수능장에 가기 전에 이거를 한 번도 안 보고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로 고3들 중에 대조 역점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앞서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해석하고 어법만 잡자. 방학 때. 내가 요거는 책임져 줄 테니까. 주간지 열심히 하시고, 주간지를 혼자 못 풀겠는 사람들은 나하고 3시, 5시 같이 풀고. 알겠나? 그렇게만 좀 잡아가지고 수능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해석이 수능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1학년보다 부담돼요. 근데 거기에 맞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좀 갖추는 게 좋다. 특히 단어. 아까도 얘기했지. 단어만 안다고 해석이 다 되는 거 아니야. 키워드 같은 거 잘 잡아야 돼. other than 같은 거.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inaccurate but many. 이런 거 잡아야 돼. 알겠어? 40번의 요약문을 가지고 긍정과 부정을 나눌 줄 알아야 돼. 그 정도의 끊어있기와 어법 실력은 갖춰야 된다. 알겠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23년이 다 끝났네요. 마지막에 수능을 좀 푸니까 어떻게 내년에 대한 희망이 좀 보이나? 1초도 고민하지 않네요. 바로 희망이 안 보여요? 왜? 우리 이거 다 갉아 먹자. 여기 보이잖아. 여기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보이잖아. 충남대도 여기 있잖아. 충남대. 이번에 충남대 간 거 내가 이제 좀 충격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고3 이번에 제자들 중에 5등급, 6등급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마지막에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영어가 3등급 이상을 수능이 나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단 한 번도. 작년에 단 한 번도. 아니 영어가 6등급이라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한테 합격증을 보낸 친구가 충남대 이 친구예요. 소비자학과. 충남대 합격했어. 얘가 수능을 2등급 맞았습니다. 미쳤죠? 엄마가 나한테 전화 오고 난리가 났다니까. 6등급이라니까요, 내신이. 수능을 단 한 번도, 그러니까 3학년 모의고사 내내 3등급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가 수능장에 가서 2등급 맞았어요. 네가 본 시험지 있지. 열심히 풀었습니다. 얘가 딱 하나 잘하는 것은 숙제는 절대 밀리지 않아요. 선생님이 3학년 숙제를 지금처럼 주진 않아요. 3학년은 목표가 하나니까. 해석. 그죠? 어법도 잡아야 돼. 해석도 잡아야 돼. 아니, 그냥 해석. 얘가 3년 동안, 1년 동안 계속 한 거야. 2학년 때 공부를 했는데, 2학년 때 들어왔는데, 양지고. 2학년 때 들어왔는데, 이거는 오직 해야.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얘는 재수해도 충남 못 갑니다. 이랬어요. 재수를 해도 못 갑니다. 얘가 영어가 2등급 나왔어요. 진짜 충격적이죠. 충격적. 이렇게 어려웠는데. 근데 걔가 딱 하나 잘하는 거, 숙제 내준 건 잘해요. 정말 착실하게 잘해요. 그래서 나는 너가 재수해도 될 것 같다. 충남대 한번 질러봐라. 했는데 진짜 충남대 써가지고 들어갔어요, 이번에. 왜 이렇게 마지막에 나왔냐면, 예비 합격자. 1차 떨어지고, 2차까지 기다렸어. 10몇 번이래. 2차에서 붙은 거예요, 예비 합격자로. 가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확신이 들었어. 가수 있다. 이번에 연대 들어가네? 걔도 연대 못 들어가요. 다른 학원에서 생각하기에 걔 연대 못 가요. 내가 봐도 못 가요. 연대가 가기가 쉽나? 걔가 연대 간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해줄게요. 세종시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지원서를 썼어요. 9월 달에 시험을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세요? 논술이라고? 수리 논술? 왜 9월 달에 보냐면 수능에 관심 없는 영재고 과학고 애들이 미리 와서 시험 봅니다. 걔네들을 뽑아요. 내신도 안 봅니다. 내신도 안 보고 대신에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죠. 당연하죠. 영재고 과학고 애들이 와요. 연세대 물리학과 들어갔어요. 물리학과. 뭐만 보고? 수리논술만 보고. 9월 달에. 수능도 잘 봤지만 그래도 연대를 들어갈 점수는 안 나와요. 절대 아니에요. 다 일찍어야 연대 서울대 가는데. 그잖아.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얘는 수2, 물리2, 화학2까지 다 공부했어요. 폭넓게 공부했지. 일반고를 다니면서 마치 과학고 학생처럼 공부를 한 거야. 근데 진짜 가더라고. 세종시에서
수리논술로 연세대 안 봅니다. 누가 봅니까? 무슨 간땡이로 봐요, 그거를. 9월 달에. 9월 달에 누가 가서 거기서 수시를 봐요. 아니, 수리논술을 봐요. 안 보죠. 그 두 명이 제 머릿속에 정말 기억에 남네요. 올해 한 해.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 배우는 게 너무 어렵다고 놓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신처럼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해도 좋다. 다만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만 잡아도 된다. 그게 결국에는 문제풀이 법이야. 문제를 어떻게 풀자라고. 알겠어?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드릴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푼다? 그러면 요약에 관련된 거 5문제씩 6문제씩 계속 푸는 거야. 고3은 그거를 10문제씩 푸는 거고 니네들은 5에서 4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가? 열심히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